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종목은 말이죠. Wells Fargo and Company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제 구독자 중에 한 명인, 비록 아직 구독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소중한 구독자 35명 중에서 한 분인 제 구독자가 이렇게 Wells Fargo and Company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요청드려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웰스 파고 앤 컴퍼니는 기본적으로 일단 뱅크죠. 요즘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뱅크 쪽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웰스 파고에 대한 분석을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켓 캡 같은 경우는 이제 104조고요. 캐시는 이제 262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데프트 같은 경우는 291조의 데프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캐시에 비해서 데프트가 많다는 점, 이 부분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먼저 다른 기업과 한번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뱅킹 이제 주식들이 여기 다 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아는 USB도 있고 그 다음에 웰스 파고도 있고 JP 모건도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죠. 여기서 이제 참고로 워렌 버핏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빼고 대부분 갖고 있던 주식들을 청산하거나 또는 조정을 줬죠. 그 중에서 이제 웰스 파고나 JP 모건 같은 경우는 좀 주식의 수를 줄여서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요. 캐시를 약 746조 정도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데프트는 458조로 이제 부채 대비 현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굉장히 강한 밸런스 쉿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데프트가 600조인데요. 갖고 있는 캐시는 493조죠. 아무래도 데프트가 갖고 있는 현금에 비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웰스 파고도 보시면요. 데프트가 291조인데에 반해 캐시는 262조입니다. JP 모건처럼 부채 대비 현금이 그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캐시를 그래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편이죠. 웰스 파고가 JP 모건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JP 모건에 가장 크게 조정을 준 이유가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워렌 버핏이 실제로 얼마나 이제 웰스 파고와 JP 모건을 줄였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브록샤이어 해서웨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운영하는 여러 개의 주식들 중에 워렌 버핏이 이렇게 reduced 좀 조정을 준 주식들의 리스트들입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대부분이 다 finance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웰스 파고도 있고 USB도 있고요. JP 모건도 있습니다. 그치만 보시면은 Bank of America는 찾을 수가 없죠. 웰스 파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26%만큼 포트폴리오에서 조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에서는 61%나 조정을 주었네요. 저도 JP 모건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대로 여기 보시면은 Bank of America 이렇게 있죠. 체인지는 없습니다. 0% 체인지죠. 즉 다른 파이낸스 쪽의 뱅크 쪽은 다 조정을 주었다. Bank of America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하나도 조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이유가 뭔지 보신다면은 바로 그 이유는 이 Bank of America 갖고 있는 재무 건전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웰스 파고나 아니면 저처럼 JP 모건 주주들이 가져야 할 질문은 말이죠. 저희들도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파이낸스 쪽을 팔았으니까 뱅킹 주식을 팔았으니까 저희도 똑같이 팔아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라면은 굳이 팔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웰스 파고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 뱅킹 섹터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웰스 파고라든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뱅킹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코비드-19이라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회사의 컨디션이 나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비드-19이 물러가기만 하면은 다시 제 주가를 되찾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 투자자로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돈을 조금씩 넣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웰스파고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revenue 쪽을 보겠습니다. 웰스파고의 revenue를 보시면은 2020년 6월 30일 최근 2분기 때는 이제 8조를 달성했네요.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가장 낮은 기록을 달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치만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08년도 때죠. 2008년도가 이제 Great Recession, 리만 브라더스 사건 때 뱅킹 섹션 쪽에서 완전히 무너진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레비뉴가 바로 1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8조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자면은 2008년도 때보다는 지금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1조였다가 바로 그 다음에 16조로 회복을 했죠. 그리고 바로 17조, 16조, 다시 16조 이렇게 계속 회복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8조라는 이렇게 비교적 다른 해보다 지난해보다 안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맞긴 합니다. 그치만 이 COVID-19이 빨리 지나가기만 한다면은 여기 Great Recession 때처럼 바로 이게 회복 끝나자마자 바로 이 레비뉴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레비뉴가 이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말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 이유는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나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Gross Profit을 보면요. Gross Profit 또한 똑같습니다. Revenue랑 8.3조네요. 여기도 똑같이 2008년도 Great Recession 때는 1.03조로 Great Recession 때보다는 낫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8.3조라는 것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저조한 성적이긴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기 좋아하는 섹션인 Balance Sheet입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도 이렇게 대부분의 Asset Distribution에서도 이렇게 캐시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네요. 88.11%의 캐시, 즉 262조를 캐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인 것 같습니다.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면요. 좀 안타깝게도 여기 지표로 측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Debt Load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Debt가 그나마 다행히도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9조에서 291조로 그나마 조금 이제 Total Debt가 줄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Total Debt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91조로 되어 있고요. Average는 180조로 여전히 Average보다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부채가 상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그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를 보여드렸죠. 웰스파고가 그나마 이렇게 현금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웰스파고는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캐시를 262조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계속 캐시 보유량이 좀 줄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캐시 보유량을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앞으로 이제 미국이 COVID-19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대비해서 미리 돈을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reflection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매우 바람직한 행동이라 생각하거든요. 아무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은행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COVID-19이라는 상황에 대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현금을 많이 보유해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가 지난 이제 분기에 비해서 늘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방법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이번에 세컨드 쿼터 어닝 리포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웰스파고가 이번에 내놓은 이제 세컨드 쿼터 2020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net loss of 2.4 billion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조 원 정도를 잃었고요. 그리고 8.4조의
credit loss reserve가 이제 늘어났다라는 점이거든요. 여기서 이 credit loss reserve라는 텀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은행에서는 말이죠. 은행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현금을 보유해 놓는 것을 credit loss reserve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credit loss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credit은 신용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COVID-19로 해서 일자리를 잃고 사업체가 망하고 했을 때 그들은 크레딧을 잃습니다. 왜냐면은 돈을 갚지 못하니까요. 돈을 갚지 못함과 동시에 크레딧을 잃고요. 그럼 은행은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에 대한 돈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리저브를 남겨둔다. 돈을 남겨둔다. 빼둔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면 net loss of 2.4 billion이 난 이유기도 합니다. 이번에 어닝 리포트에서 어느 정도의 레비뉴가 발생을 해도 매출이 발생을 해도 그것을 다시 credit loss reserve로 채워넣기 때문에 net loss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발생한 거기도 하고요. 리저브가 다른 해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게 바로 이제 전체적인 그냥 financial result라 해가지고 요약본이라 보면 되시는데요. Net loss of 2.4 billion and diluted loss per share of $0.66. 그리고 revenue of 17.8 billion이죠. 지난해 세컨드 쿼터에서는 21.6 billion, 즉 21조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이제 세컨드 쿼터에서는 17.8조를 기록했죠. 이것도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credit loss reserve로 그만큼의 돈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레비뉴 쪽에서도 떨어진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net interest income 또한 9.9 billion으로 이제 2.2조만큼 빠졌고요. non-interest income 또한 8조, 1.5조만큼 빠졌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뱅킹 쪽의 주식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연준 쪽에서 계속 금리를 낮게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net interest income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돈을 빌려주는데 그것에 대한 금리가 적으니까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net interest income이 실제로 9.9조를 기록했고 2.2조만큼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credit loss reserve라 해서 돈을 번다고 해도 번 만큼 다시 은행에서 채워넣기 때문에 이제 은행 리포트 쪽에서는 당연히 더 낮게 나올 거고요. 그에 따라서 EPS도 줄어들 것이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가와 EPS는 연동돼서 움직이니까 말이죠. EPS가 상승하면 주가도 상승하고 EPS가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 쪽을 갖고 있는 목적은 대부분 다 높은 디비던드의 목적이 클 텐데요. 이번에 안타깝게도 웰스파고 쪽에서는 이제 디비던드 컷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0.51 per share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안 좋은 경영 악화로 인해서 0.10 per share로 이렇게 디비던드를 깎는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실제로 저희 같은 주주들이 웰스파고나 아니면 JP모건 같은 저희 같은 주주들이 과연 팔아야 되느냐, 좀 조정을 줘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이제 할 수 있겠죠. 바로 여기 크리스 러시가 말한 리포트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excess loan provisions라는 이유입니다. 이 excess loan provision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아까 credit loss reserve랑 같은 개념입니다. 앞으로 이제 COVID-19에 의해서 피해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미리 예측을 한 나머지 필요 이상의 돈을 credit loss reserve에 넣어둠으로써 earning report라던가 EPS가 기대 이상으로 많이 줄어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많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참고해야 될 부분은 말이죠. 만약에 이 COVID-19이 생각보다 빨리 진정되고 끝나고 해소된다면 말이죠. 지난번에 미리 돈을 빼놨다고 했잖아요. credit loss reserve라던가 아니면 loan provision의 목적으로서 그 돈을 다시 그 다음 분기의 earning report에 apply를 시키면 말이죠. 그것만큼 earning이 상승할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 EPS,
revenue, gross profit 또한 크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주가가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excess loan provision이 바로 팔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rebounding economy입니다. 이 rebounding economy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현재 산업이 지금 회복하려는 조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호텔 쪽에서 점점 지금 현재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Texas Roadhouse Incorporation 스테이크 레스토랑이에요. 미국의 음식,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라든가 립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레스토랑인데 여기 주식을 보시면요, 실제로 상승을 했죠. 어거스트 20일, 그러니까 8월 21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쪽도 이제 힐튼이죠. 힐튼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텍사스 로드 하우스를 보시면요, 레스토랑 부분에서는 13%밖에 줄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번에 최근에 2분기 때는 말이죠, 32.8%만큼 줄었는데 지금은 이제 13%밖에 줄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튼의 주식을 보면요, 최근에 이제 11%만큼 다시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최근에 나온 이제 리포트에 의하면요, 승객이 이제 약 한 5% 정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가을에는 말이죠. 그리고 2022년쯤에는 다시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 레벨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호텔이나 아니면 레스토랑 쪽의 주가들이 점점 지금 올라가면서 이 웰스파고 또한 최소 2022년쯤에는 다시 상승을 하는 국면으로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dividend cut is complete 해서 배당금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악재가 하나 해소된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웰스파고가 다시 리바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한 점이죠. 이 웰스파고가 이제 디비던드를 얼마나 많이 주고 있냐면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웰스파고가 디비던드로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주주들에게 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웰스파고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디비던드 또한 그거에 맞춰서 많이 상승한 부분도 있습니다. 배당금과 주가는 특정한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요, 배당금은 오르고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배당금은 그거에 맞춰서 떨어집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당금을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은 말이죠, 회사의 캐시플로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웰스파고 쪽에서 배당금 컷을 이렇게 발표한 것 같기도 보이기도 하고요. 배당금 컷을 하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주들에게 좋지 않지만 그래도 웰스파고가 회사를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려는 그런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그래도 포지티브한 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이제 웰스파고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면 말이죠. 은행이 떨어진 이유는 다시 말하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low interest입니다. 금리가 낮은 점과 두 번째는 credit loss reserve, 즉 excess loan provision입니다.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고요. 그 돈을 사람들이 갚지 못해서, 즉 산업이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도 잃고 사업체도 망하고 부도가 나고 하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시 갚지 못하잖아요. 은행 측에서는 그러한 위험을 미리 대비해서 그만큼의 돈을 리저브로 미리 챙겨두는 겁니다. 매출에서 수익이 나와도 그 돈을 그대로 리포트를 하지 않고요. 어닝으로 리포트를 하지 않고 그만큼을 다시 빼서 은행이 챙겨두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어닝도 낮게 나오고 그거에 맞춰서 EPS도 낮게 나올 거죠. 그럼 당연히 주가도 그거에 맞춰서 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라는 점이 은행 주식이 지금 힘을 못 쓴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이 코비드-19이라는 이 이슈가 사라지기만 하면은 다시 2008년도 그레이트 리세션 때처럼 그레이트 리세션 이후에 다시 은행 쪽이 크게 이제 상승했듯이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웰스파고를 만약에 갖고 있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투자자로서 조금씩 이제 웰스파고에 투자를 하면서 제 포지션을 세팅을 해놓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말이죠. 지금 현재 웰스파고의 주가는 매우 낮은 상태이지만 2021년, 22년, 23년, 24년에는 지금의 주가가 아니라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코비드-19은 점점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면서 약해질 것이고 산업이 회복을 할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레스토랑이나 호텔 쪽이 지금 회복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웰스파고 또한 회복을 할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갚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실업률이 낮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돈을 버니까 돈을 다시 특정한 이제 금리와 함께 갚아주겠죠. 그러면 은행 또한 살아날 것이고요. 그러므로 갖고 있되 천천히 돈을 투자를 한다면은 미래에는 좋은 수익률을 얻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떠셨나요? 웰스파고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또 궁금한 그런 회사가 있다면은 제가 또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영상과 함께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